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갔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우리 나이가 지금 이제 55세 이렇게 되니까 엄마 아버지들의 연세가 보통 다 8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요새는 글쎄 아직은 결혼식은 시작이 안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20대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장례식은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초상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요. 갈 일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 동창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장례식에 갔는데 같이 그 동창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미경아 있잖아. 너 그런 생각 해봤니? 내가 우리 아버지 요번에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너 사람 죽는 것도 실력이다? 그거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보니까 정말 최고로 돌아가셨어. 정말 멋지게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걸 알려주고 돌아가셨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요, 암이셨어요.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8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보니까 사람이 말이야, 나이 들어서 잘 아파야 되고 잘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빠는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했고 준비를 많이 해왔어. 나 있잖아, 니네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아플 비용 따로 있거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도 돈 필요하다. 태어날 때만 돈 필요한 거 아니여. 죽는 비용도 아버지가 마련해놨어. 자식들이 그때부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6개월 동안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시고 나서 자기 와이프가 살 집, 그러니까 엄마가 살 집을 당신 너무 큰 집에서 살면서 애쓰지 마라. 작은 집으로 옮겨라. 그래서 엄마 작은 집으로 옮겨드리고 편안하게 여기 있어라. 그리고 자산을 다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원래 원하셨던 대로 60%의 자산은 사회에 다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갖고 자식들한테 선물로 줬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은 뭐냐면 이 돈은 내가 아플 비용이다. 나 아프는 비용 니네 돈으로 쓰지 않겠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 사람이 앓는 돈을 준비하는 사람 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병원에 있겠다고 병원을 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래요. 내 친구들 좀 보니까 나중에 나의 노후에 아플 비용을 준비 안 해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더라. 자식들 어때요? 자기 애들 키우고 자기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데 그 돈도 버거운데 부모 아파야 될 앓는 비용을, 병원 비용을 감당하느냐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존엄성이 사라지더래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자식 돈에 맞춰서 병원에 끌려다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식 돈에 맞춰서 아파야 되는 거예요. 자식 돈에 맞춰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여럿이면 모르겠어. 근데 뭐 꼭 여럿이라고 좋은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여럿이 다 똑같이 가난하면 또 그것도 엄청 지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자식이 한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한테 모든 짐을 지어야 돼. 그게 너무 미안한 거를, 미안해하는 걸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 말 뭔지 충분히 마음으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자식 돈에 맞춰서 아파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겪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게 얼마나 자식들한테 미안한 상황인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플 비용을 따로 준비해놨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얼굴만 자주 보여줘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자신이 아파야 될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임종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처리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를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심정지가 오면 연명치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절대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의사가 그랬대요. 이거 자녀분들이랑 상의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내가 내 아내랑 이미 다 상의는 끝냈어. 자식들한테 아버지를 연명치료 할래요 말래요 물어보는 건 우리 아이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니 절대 아이들한테는 물어보지 마시고, 그걸 결정하게 하는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이게 본인이 결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부인과 함께 상의해서 다 깔끔하게 그걸 딱 사인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내가 막 벽에 똥을 쌀 수도 있고 내가 막 아파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무의식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겁을 먹을 수는 있으니 내가 죽기 전 며칠 동안은 1인실로 나를 옮겨다오. 그럼 거기서 너희와 얘기하면서 편안히 가겠다 하셨대요. 그래서 1인실로 옮기시고 거기서 편안히 며칠을 계시는 동안 이분이 그 전에 해놓으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정신이 맑고 남아있을 때 병실에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에다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녹음했는지 아세요? 아들, 딸, 손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에게 각각의 영상 편지를 다 남기셨어요. 그걸 다 녹음을 했대요. 할아버지다, 뭐 며느라 하면서 얘기하고 손자, 손녀한테는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고 이제 충분히 살았고 할아버지는 간다. 마지막 영상 끝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있었대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눈물이 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늘을 봐라. 할아버지가 거기 있다. 거기서 너희들 잘 되라고 늘 기도하고 있을 테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늘을 봐라. 할아버지가 하늘에 있다. 영상 끝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대 이게. 그래서 너무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하고 가신 거죠. 제 동창이 나한테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아버지였었지만 평생 나한테 스승이었다 미거가. 근데 마지막으로 완벽한 스승으로 가신 거야. 어떻게 아파야 되는지, 죽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너 사람이 그렇게 존엄성을 지키면서 돌아가시는 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죽어야지. 미경아 너한테 얘기 꼭 해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네가 유튜브 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걸 너무 얘기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막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분처럼 정말 멋있게 사람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중간에 멋지게 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 마지막 모습 정말 인간의 존엄성에서 여러분 태어날 때는 존엄성 그 가치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않지만 사실 죽을 때가 더 85년 살아낸 실력이잖아요. 살아낸 실력으로 어떻게 내가 내 존엄성을 갖고 가느냐, 이거 정말 저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60 이후는 노후라고 생각해서 남은 힘으로 살라 그래요. 남은 돈으로 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때요? 남은 힘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남은 힘을 갖고 살려다 보니까 점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되게 남을 게 없어요. 정신도 말짱하지 않고 자존감도 말짱하지 않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거기다 막 돈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남은 걸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없어. 남은 게 너무 없으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큰 신세를 지고 간다거나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하게 간다거나 내가 내 존엄성을 못 지키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55세잖아요. 이제는 부모의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내 죽음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30, 40대 때 부모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저도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도 나중에 내 존엄성을 마지막 90세건 언제건 마지막 그날까지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일,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가 뭔지 아세요? 철학이요, 깨닫는 힘이요. 이걸 자식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아무도 날 안 가르쳐요. 누가 날 감히 나한테 조언을 해요. 뒤지게 온가라고. 그리고 또 나이 들수록 어때요? 고집이 더럽게 세셔져.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지 스스로라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어때야 돼요?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 자존감이 강한 생각, 이런 생각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철학이 있어야 멋지게 죽어요. 철학. 그래서 나이 60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인문학 공부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내 죽음이 어때야 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강한 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철학 공부 꼭 하세요. 공부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면 뭐가 단단해야 되냐면 내 일상이 단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일상이 뭐예요? 돈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일상, 내 생계를 남한테 이렇게 맡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정권이 남한테 가 있고 내 존엄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내가 살아야 될 장소, 내가 살아야 될 나만의 가치 있는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 결정권이 사라져요. 이 결정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결정권이 부모한테 있었죠. 결혼해서 아이들 키워서 어른이 되면서 결정권이 나한테 있었죠. 이제 이 결정권은 어때요? 끝까지 내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나는 어느 장소에서 치료받고 나는 어떻게 앓을 것이고 나는 어떻게 아플 것이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래.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결정을 내 자식들한테 맡긴다는 건 내 존엄성이 없어지고 내 존엄성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 플러스 뭐예요?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엄청나게 안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네가 나 책임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한편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내 부모에 대한 후회를 안고 나 죽은 다음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딱 갖고 살면 자식들이 덜 후회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걔가 그걸 다 못해서 내가 이거 못해줘서 후회스러워야 하는 그런 걔가 갖지 않아도 되는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후회를 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로서의 또 하나 해야 될 자식에게 줘야 될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일상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힘, 거기에는 물론 돈도 포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아플 것이냐. 아프면서도 나 하고 싶은 걸 조금씩 하고 아프면서도 기쁘게 살고 아프면서도 내 일상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죽겠다. 파이널은 뭘까요? 그 아버지처럼 무엇인가 남기는 거죠. 영상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할 것 같아요. 옛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봐서. 이거 뭐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웃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하면 되게 간단해요. 뭔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오랫동안 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마지막에 멋지게 잘 정리하시고 간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울더라도 후회 때문에 울지 말고 나 때문에 살았던 나와 함께 살았던 행복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게 그래서 또 그런 웃다가 또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도 또 한 번 엄마를 생각하면 미소 지을 수 있게 아버지를 생각하면 미소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마무리 잘하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실력입니까? 30, 40대, 40, 50대 때 애들 키웠던 실력보다요 애들에게 좋은 기억을 영원히 남기고 가는 스승 같은 엄마 아버지로 돌아가시는 것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게 엄청난 실력인 것 같아요. 그 실력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갑자기 1년 만에 해치우려고 아니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한 60부터는 천천히 준비해 나가고 준비된 것이 곧 60대 70대의 삶이고 그 삶이 곧 준비가 되고 이렇게 되게 단단하게 잘 살아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오래된 삶을 잘 정리하고 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50대 넘고 60대 가까우신 분이라면 우리의 노후의 삶 단단하게 노후 전반기 즐기고 노후 후반기에 가서는 정말 자존감 있게 존엄성 있게 내가 나를 다루고 내가 나를 잘 데리고 저 세상으로 가는 법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단단하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죽음 후에라도 멋지게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 정말 아이들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것 부모 노릇 끝까지 스승답게 하는 것 잘 생각하시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